자, 그러면 세 번째로 클래스로의 전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클래스로의 전환은 뭐냐면 기존에 여러분들께서 파트 1에서 작성하신 내용들을 클래스로 변환시키고자 할 때 그때 어떻게 전환을 시킬 수 있는지, 그리고 혹은 새로운 클래스를 생성시켜서 작성하고자 할 때 어떤 순서로 작성을 해야 될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존 파일을 클래스로 변환시킬 때는 기존 파일 열어놓고 걔를 복사해 와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형태로 영역을 분리해 주면 될 거고요. 그렇지 않고 새로운 클래스를 작성할 때는 필드와 생성자 그리고 메소드, 방금 전에도 한번 작성해 봤지만 그 원리에 따라 갖고 고스란히 작성을 해 주시면 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앞에 있는 기존 파일을 클래스로 변환시키는 부분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이거 기존 파일을 변환시킬 때 일단 제가 옛날 예제들이 다 없어졌으니까 라운드 8에 있는 예제, 우리 어차피 교재에서도 라운드 8에 대한 예제를 저거 복사해 와서 처리하자고 했더라고요. 자, 그러면 오픈 프로젝트 하셔갖고 라운드 8에 5번 예제였나요? 5번 예제 맞네요. 자, 라운드 8에 있는 5번 예제를 전체를 컨트롤 A, 컨트롤 C 다 복사를 할 겁니다. 복사를 하셔갖고 9번 예제를 만드실 텐데요. EXAM 언더바 09번 9번 예제를 만드셔서 여기에 그대로 붙여 넣을 겁니다. 자, 9번 예제 만들어서 붙여 넣으셨다면 잠깐만요. 자, 9번 예제 만들어서 붙여 넣었습니다. 자, 붙여 넣고 나니까 여기 있고 5번 예제가 별거 없네요. 자, 5번 예제 말고 딴 걸 복사해서 붙여 올까요? 좀 긴 예제, 제일 끝에 게 제일 길까요? 이런 거 있네요. 이거 괜찮네요. 이거 우리 예제로 만들어 봤었던 다차원 배열에서 뭐였습니까? 그죠? 이게 그 뭐지, 투숙계 관리하는 프로그램이었죠. 자, 요렇게 되어 있을 때 컨트롤 A, 컨트롤 C 17번 예제를 복사해서 붙여와 보죠. 뭐 어떤 예제든 관계없습니다. 자, 하셔서 다 붙여와서 얘의 이름을 9번으로 바꾸도록 하죠. 자, 요렇게 바꿔두면 자, 이제 EXAM 언더바 09번이라는 요 예제가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을 기존 예제죠. 기존 예제를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클래스화 시켜서 만들겠다 라고 한다면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까 라는 뜻입니다. 우선 가장 첫 번째로 있는 if 만약에 매개 변수가 2개 안 들어왔더라면 어떻게 처리할 수가 없지 않느냐 라고 하는 부분은 void main에 있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다음 두 번째, 버퍼 더 리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역적으로 입력받고 처리해야 되니까 멤버들에 대해서만 입력받고 처리해야 되니까 요 멤버 필드에 대해서 어떠한 형식을 추가해 줄 거냐면요. 멤버 필드가 여기서 요까지죠. 그래서 얘를 복사를 해서 컨트롤 C 하셔갖고 밖으로 빼낼 겁니다. 밖으로 빼냅니다. 컨트롤 V 하셔서 빼내시고 멤버 필드는 제가 조금 전에도 설명드렸다시피 프라이빗으로 선언하자고 했었죠. 그래서 얘도 프라이빗, 다음에 얘도 프라이빗, 다음에 얘도 프라이빗. 자, 이러한 식으로 프라이빗으로 멤버 필드들을 다 선언했습니다. 이렇게 빼내는 게 첫 번째 작업이겠네요. 자, 첫 번째로 빼내셨다라고 하면 얘네가 다 필요 없을 테니까 얘네를 싹 지워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퀄 뒤에 있는 값들 그냥 그대로 놔둬도 잡아는 된다 그랬죠? 잡아는 되지만 생성자 메소드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게 좋을 테니까 exam 언더바 09라는 생성자 만드셔갖고 요게 있는 멤버들을 다 초기화 시킬 수 있도록 요렇게 작업을 해줄 겁니다. 이렇게요. 자, 문제는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무슨 문제가 있냐면 AR의 0번째, AR의 1번째라는 것은 이쪽에서는 AR이라는 변수가 있기 때문에 사용이 가능하지만 이 위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하죠. 그럴 경우에 우리가 이 AR이라는 것을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이냐 라고 하시게 되면 위에 거는 이제 밑에 생성자로 값을 다 빼버렸으니까 위에 거는 그냥 선언만 해두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AR이라는 것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라고 하면 우리 매개변수, 메소드에서 매개변수 괜히 배운 거 아니죠. 생성자에서도 매개변수 괜히 배운 거 아닐 겁니다. 그래서 exam 언더바 09 ex는 new 이건 뒤에서 할까요? 자, 잠깐만 놔두시고요. 자, 그리고 나서 밑에 화일문 돌면서 일 처리하는 거 있죠. 요거에서 뭐 결과 보여주고 뭐 이렇게 처리해주는 요 부분들을 전부 다 잘라내어서 컨트롤 요까지 할까요? 요 부분들을 화일문을 다 잘라냅니다. 컨트롤 X 잘라내셔갖고 여기서 프로세스라는 메소드 만들까요? void prlo css. 자, 프로세스 하셔서 프로세스 메소드에다가 집어넣겠습니다. 집어넣었습니다. 자, 이렇게 집어넣게 되면 이제 처리가 끝나게 되겠네요. 자, 다 만들었던 얘기입니다. 입출력 문구가 있기 때문에 throws io exception 요거 해주시는 건 당연한 사실일 거고요.
자, 이러면 에러가 대부분 다 없어졌을 거고요. 메인 메소드 한번 보십시오. 메인 메소드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엄청 간단하게 돼 있죠. 여기에서 exam 언더바 09, ex는 new exam 언더바 09 요렇게 예제 객체 작성하시고요. ex.pr로 css 프로세스 메소드만 호출하시면 작업 처리가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계속 화일문 돌다가 끝나면 시스템을 종료합니다. 라는 글자까지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네요. 다시 말하면 메인이라는 메소드는 이제 다른 개발자들이 개발하기 위해서 만들어둔 영역이고요. 우리가 위에 것처럼 이렇게 작성해서 배포만 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배포만 하시면 사용하는 사용자들이 알아서 거기에 적절하게 메인 메소드를 조절해서 사용할 것이다. 뭐 그러한 뜻인데요. 뭐 이러한 예제도 바꿀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지금 현재 여기 AR의 제로와 AR의 1번째 요게 참 애매하죠. 층과 방의 숫자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요 부분에서는 층과 방, FLOR 플로어라고 할 거고요. 플로어 이게 설자가 맞나요? 뭐 여하튼 방, 룸 뭐 요렇게 처리를 했다라고 하면 이것을 매개 변수로 전달받으면 되지 않을까? 뭐 그러한 뜻입니다. 스트링 FLOR 플로어하고요. 스트링 룸 이렇게 처리를 내주게 되면 매개 변수 두 개가 넘어오게 되면 그걸 층과 방으로 쓰겠다 라고 하시면 아래쪽 보이드 메인에서 뭐라고요? AR의 0번째를 층으로 보내고 AR의 1번째를 방의 내용으로 전송을 시켜주시면 뭐 조금 전과 똑같은 예제의 실행이 되지 않을까. 17번 예제, 요 예제하고 똑같은 내용이 실행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 테스트 해보시면 층과 방의 개수 집어넣으라 그러죠. 자, 그러면 10번 예제에서 자바 exam 언더바 09번 층과 방의 개수는 뭐 2, 3 하셔서 투수 1층 1번 방 AAA 라고 하셔서 전체 보기 해보시게 되면 1층에 1번 방에 AA라는 사람이 들어갔다. 뭐 이러한 식의 관리가 되지 않을까 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예전에 작성하신 그 내용하고 지금 9번 예제하고 똑같은데 9번 예제는 클래스화 시켜서 만든 거고요. 예전에 17번 예제는 그냥 일반 프로세서화 처리시켜갖고 메인 메소드에서 다 만든 형식이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 교재하고는 약간 다르지만 우리 교재도 뭐 크게 틀리진 않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도 전부 다 어떻게 처리를 해줄 수 있다고요? 이 같은 경우도 위에서 요거 틀린 부분은 그대로 놔두고 요 부분만 멤버로 빼내시고요. 다음에 밑에 처리하는 부분 그대로 처리하는 영역으로 만들어 두시고 얘도 한번 바꿔보실 법하네요. 얘도 한번 살짝 바꿔볼까요? 복사해서 10번째 예제를 만약에 작성을 하신다 라고 가정을 하시면요. new라고 하셔서 클래스 exam 언더바 10번째 예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붙여넣고요. 붙여넣으시고 10번째 예제라고 작성을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 한번 그 클래스화 시켜보도록 할까요? 자, 메인 메소드에서 첫 번째 영역은 그대로 매개 변수의 개수 구해야 되니까 놔두시고요. 두 번째 이후에 있는 요 영역에 대해서 복사를 하셔갖고 바깥쪽으로 빼시면 전부 다 모든 멤버 필드는 프라이빗으로 하자고 그랬죠? 프라이빗, 다음에 프라이빗, 다음에 프라이빗. 자, 요렇게 처리가 될 수 있을 것이고요. 자, 이렇게 했을 때 뭐 AR의 제로 번째 이건 매개 변수로 받아들이면 되겠죠? 그래서 문자열을 하나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만들어 줄 거고요. 다음 초기화 시키는 거 이퀄 뒤에 있는 거 그대로 놔두셔도 되지만 생성자 처리해갖고 만들어 주셔도 된다 그랬죠? 자, 여기에서 처리하도록 만들겠습니다. 다 복사를 하셔서 여기에 인원까지 자, 요렇게 멤버 선언하는 부분을 영역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만들어 두고 뭐 이런 주석 처리는 뭐 필요 없겠죠. 자, 해보시게 되면 초기화 작업이 다 끝났네요. 여기 AR의 제로 번째라는 것이 인원수가 되겠죠. 인원이라는 거 해놓고 여기에 스트링으로 인원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될 겁니다. 자, 요렇게 받아들이시면 이제 인원이라는 요 문자열에 대해서 인원 이름이 똑같네요. 인원 1으로 할까요? 1 하셔서 처리를 하시면 요 생성자 영역까지 하고 처리가 끝났네요. 그렇더라면 이쪽 뒤에 부분은 전부 다 선언하는 영역으로 초기화는 안 시키고 선언만 시켜주셔도 무방할 거고요. 그래서 초기화를 생성자 영역으로 뺐다는 얘기입니다. 뭐 다른 얘기가 아니고요. 그래서 생성자하고 선언하는 영역 요 두 가지를 합쳐갖고
equal이라고 해서 값을 주셔도 되지만 그걸 따로따로 정석대로 한번 처리를 해봤다 라는 뜻이고요. 그럼 이제 여기서는 요 내용들 필요 없겠네요. 자, 그럼 이제 다음으로 데이터 입력받는 부분 필요하겠네요. 맞죠? 그래서 얘를 잘라냅니다. 컨트롤 X 잘라내신 다음에 여기에 입력받는 부분 public void import input이라는 거 입력을 받기 때문에 throws IO exception이 필요할 거고요. 자, 이 안에서 붙여넣기 해볼까요? 붙여넣기 하시게 되면 입력받는 부분 처리가 다 끝났고요. 자, 입력받는 부분 처리 다 끝났으면 이번에는 연산하는 부분이 이쪽이죠. 그래서 등수 연산하는 부분 잘라내기 하셔서 요 밑에다가 뭐라고 적으시면 되냐면 public void calc calc 랭킹을 칼크하겠다 라고 해서 calc rank라고 할까요? 자, 요렇게 만들어 놓고 집어넣어 두시면 등수가 자동으로 연산이 될 거고요. 다음 밑에 있는 출력하는 부분이죠. 요 디스플레이 부분으로 빼볼까요? 컨트롤 X 잘라내기 하셔서 public void disp 디스플레이 부분 하셔서 요렇게 처리를 해보시면 디스플레이 영역도 요렇게 데이터가 들어가게 되겠네요. 그럼 메인 메소드는 이제 뻥 비워버렸죠. 자, 이 메인 메소드 이건 이제 다른 개발자들이 우리한테 이러한 클래스를 받으면 쓸 수 있는 영역이다 이렇게 했었죠. exam 언더바 09 ex는 new 10번째죠. 10번째 ex는 new exam 언더바 10번째 라고 해서 객체를 생성을 시켜줄 건데 매개 변수 하나 필요했죠. 0번째 매개 변수 인원수입니다. 해서 만들어 주시고 ex. input 입력을 받아야 되겠죠. 입력을 받고요. 다음에 ex. 두 번째는 calc rank라고 해서 등수 체킹하고요. 세 번째는 display 라는 식으로 만들어 두시기만 하면 여러분들 예전 예제하고 똑같이 처리가 될 거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쪽 메인 메소드가 훨씬 단순해졌습니다. 위에 있는 이러한 클래스의 형태로 형태를 구축만 해두시게 되면 메인 메소드에서는 손쉽게 불러다가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바로 클래스가 나온 겁니다. 클래스 위에 거를 다른 개발자들이 만들어주면 우리는 이 부분만 딱 작성하면 편하게 작업이 될 것이다. 이미 썬에서 많은 클래스들을 이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우리가 메인 메소드에서 작업할 것들이 많이 줄어들어 있다는 겁니다. 썬에서 많은 API들을 제공해주지 않았다면 우리 메인 메소드는 지금보다도 훨씬 더 복잡했을 거고요. 우리는 이제 앞으로 요런 거 만드는 거에 집중을 하겠다라는 뜻이 될 겁니다. 자, 뭐 실행 한번 시켜보도록 하자면요. 여기서는 실행시켜봤자 인원수 입력하라 그러겠죠? 그러면 자바 exam 언더바 10번째 거 인원수 2명 처리하면 0번째 사람 이름 AAA, 국어는 100점, 90점, 80점. 다음에 1번째 사람 이름 BBB, 89점 등등. 하시게 되면 0번째 사람하고 1번째 사람의 점수하고 등수 처리되는 거. 잘 되죠? 자, 이러한 식으로 여러분들이 예전에 만들어 보신 내용들을 바꿔 보신다라면 클래스가 뭔지 손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으실 거고요. 자, 두 번째는 새로운 클래스를 작성해서 한번 처리를 해보자. 그래서 국어, 영어, 수학을 처리할 수 있는 새로운 클래스 한번 작성을 해보자라면 이러한 예제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자, 11번째 예제 작성할 겁니다. new라고 하셔서 exam 언더바 11번째 예제를 만드실 텐데요. 자, 11번째 예제 일단 import해서 입출력 문구 미리 작성해 둘 거고요. 클래스를 따로 작성할게요. exam 언더바 11 언더바 serve 라고 해서 이 클래스를 다 작성하게 되면 성적 처리를 할 수 있다 라는 식으로 따져보자면 static void main이라는 메소드에서 입출력 문구 있을 테니까 IO exception 처리할 거고요. 자, 여기에 잘 보시면 exam 11 언더바 serve ex는 new exam 언더바 11 언더바 serve 라고 해놓고 어떻게 처리할 거냐면 ex.input 처리할 겁니다. 국어, 영어, 수학 점수 입력 받을 거고요. 다음에 ex.calc 총점하고 평균 계산할 거고요. 다음에 ex.output 하셔서 결과값 출력할 겁니다. 이렇게 단순한 예제를 만들겠다라고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해두신다면 우리가 이제 이러한 클래스를 개발해 줘야 된다는 얘기죠. 개발할 때 필요한 멤버부터 먼저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 이름 하나 필요하겠네요. private, private string name. 이름 저장할 공간 필요할 거고요. 두 번째는 private integer kor eng math. 국어, 영어, 수학 필요할 거고요. 세 번째는 tot 총점 공간 필요할 거고요. 네 번째는 float avg. 이 정도만 해볼까요? 자, 이렇게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변수를 선언하시면 됩니다. 앞에 예제에서는 기존의 걸 바꾸는 거기 때문에 잘라내와서 밖으로 빼내고 막 이렇게 했지만 지금은 우리가 일일이 다 작성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씩 하나씩 다 만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프라이빗으로 해서 멤버를 작성하신 다음에 생성자 영역에서 입출력을 위해서 또 하나 더 필요하겠네요. private buffer reader in 까지 해서 필요할 거고요. 다 초기화를 시키기 위해서 원래
클래스로 만들게 되면 디폴트로 초기화됩니다. 얘는 널값, 0값, 0, 0, 0, 0 이렇게 다 초기화되는데 in이라는 것은 객체를 우리가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생성자 쓰기 싫다. 그러면 여기에 equal하고 값을 집어넣어 주셔도 된다고요. 근데 이렇게 안 하고 정석대로라면 public exam underbar 11 underbar serve 라고 해서 요 영역 만들고요. in에다가는 new buffer reader, new input stream reader, system.in. 자, 요러한 식으로 여러분들께서 생성자에서 초기화 시켜주셔도 되고요. 나머지 널 값이나 0값 주는 건 여기 안 적으셔도 돼요. 왜? 자동으로 클래스나 배열이나 똑같습니다. 클래스나 배열이나 다 자동 초기화가 됩니다. 그래서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자, 그러면 생성자에서 제일 처음에 객체가 만들어지게 되면 여기까지 작업이 다 끝날 겁니다. 요거 한 줄에 의해서요. 그럼 이제 값을 입력받고 계산하고 출력하면 되겠죠? 자, 한번 입력받아 볼까요? public void input 하셔갖고 입력받기 위해서는 throws IOException 필요하겠네요. 자, 하셔서 system.out.print 국어는 하고 입력받으십시오. KOR의 영역에다가 integer.parseInt in.readline 위에서 KOR 선언되어 있으니까 가능하겠죠? 두 번째, 영어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 수학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겠네요. 그래서 영어는 하셔서 eng에다가 입력받으면 될 거고, 그 다음은 수학은 해서 math 영역에 입력을 받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국어, 영어, 수학을 다 입력받았으면 이제 계산해 보시면 되겠죠. 총점하고 평균 계산합시다. public void calc calc 하셔갖고 TOT 영역에 KOR 더하기 ENG 더하기 MATH 하시면 될 거고요. AVG는 TOT를 3.0의 프로 나눠주시면 평균까지 계산이 되겠네요. 마지막에 결과값 디스플레이 출력하시면 되겠죠. 아, 여기 위에서 이름 입력 안 받았네요. system.out.print 이름은 그래서 name에다가는 .readline 하시면 될 거고요. 자, 디스플레이 메소드 아웃풋 메소드 만듭시다. 아웃풋. 자, 요렇게 만들어 두고 출력 한번 시켜볼까요? system.out.println name은 입력받은 이름은 이름이고요. system.out.println 다음에 TOT는 TOT 점수고요. 다음에 AVG 평균은 평균입니다. 라는 식으로 결과값 출력까지 만들어 주시면 밑에서 이제 에러 있던 것이 다 없어졌죠? 왜? 해당되는 메소드 다 만들었으니까요.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여러분들께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거 먼저 선언부터 하시고 메소드 하나씩 메인을 먼저 구축해 두시면 만드시기가 훨씬 편하실 겁니다. 하셔서 작성을 내보시면 한 사람에 대한 국어, 영어, 수학 점수를 처리하는데 무리가 없으실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하셔서 이름은 김승현, 국어는, 영어는, 수학은 하셔서 처리를 내보시면 86.0 이라는 평균값까지 출력이 잘 되는 이러한 클래스화된 프로그램을 작성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나중에 요 클래스 exam 언더바 11 언더바 서브 라고 하는 요 클래스만 배포를 하시게 되면 다른 개발자들이 받아서 사용할 때 요렇게만 사용하시면 되니까 그 개발자들을 위해서 편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클래스를 계속 만들면 만들수록 앞으로 유지 보수라든지 이제 확장 개발이라든지 이러한 것이 점점 더 유리해진다 라는 뜻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번 파트에서는 멤버들에 대해서 선언하는 방법하고 클래스를 만드는 방법,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짝 살펴봤는데요. 라운드 마무리해 보시면 제가 이렇게 문제를 내놨어요. 파트 1에 있는 모든 프로그램을 클래스로 한번 변환시켜봐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한번 하나씩 변환시키면서 보시면 클래스의 기본 구조 손쉽게 이해가 되실 거고요. 그리고 밑에 있는 펄슨인포라는 클래스를 작성해서 이 펄슨인포의 값을 입력받고 출력하는 형태의 예제를 한번 작성해 본다라면 클래스에 대한 이해가 좀 더 높아질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번 라운드에서는 클래스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으니까 다음 라운드에서는 좀 더 세부적으로 이제 예약어 파트로 들어가서 내용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